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이 8월 15일 저녁에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예, 역시 820조의 위력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팔을 비틀어서 800조 원을 강주 전남에 쏟아붓기로 했죠. 그리고 강주 전남 통합을 한 이후에 20조를 지원을 하기로 했으니까 총 820조 플러스 알파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도 또 전북에서 소외됐다고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니까 전북에도 뭐 메가 프로젝트의 사업 중에 몇 가지를 주겠다. 또 그 김민석 후보가 그렇게 약속을 했죠. 자, 어쨌든 호남 몰빵 그 효과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그리고 친노 친문 쪽의 비주로 전락을 하게 됐는데 이쪽은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지금 강주 전남 전북 순회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남의 권리당원의 51만 명이 있죠. 민주당 전체의 33%를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결과에서 정청래가 완패를 하고 김민석이 8부 능선을 사실상 넘었습니다. 이 호남권에서 압승을 했는데 전체 합하면은 강주 전남과 전북을 다 합하면은 김민석이 얻은 표가 무려 57.54%를 얻었습니다. 13만 9,307표. 그리고 정청래 2등을 한 정청래는 32.6%. 그리고 표수로는 7만 9,033표. 그러니까 57.54 대 32.6 하니까 무려 25%포인트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일 서울하고 경기 쪽의 투표는 다 했고 개표가 되는데 거기서 만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수치죠. 서울 경기에 38%의 권리당원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호남에 33%가 있고 서울 경기에 38%가 있는데 근데 서울 경기의 그 권리당원도 상당수가 이 호남 출신 출향민들입니다. 고향이 호남인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호남에서 이번에 나온 그 표심이 그대로 서울 경기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전에는 지금 일단 호남의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고 서울 경기보다 그래서 호남 투표율이 낮아서 김민석을 지지하는 그 응집력이 좀 약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낮은 투표율이 완전히 이제 조직 투표였다. 그러니까 친명계 강주 전남 전북의 친명계 의원들 뭐 박균택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뭐 양부남 이런 사람들이 조직을 총동원을 해서 투표율은 낮지만은 결과적으로 김민석에게 몰표를 주는 그 작은 투표율이라도 몰표를 주는 그런 상황이 돼서 무려 2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다 또 이재명의 조직표가 그 가세를 한 데다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죠. 이 호남 반도체에 800조를 투자를 해서 이것을 2030년 이재명의 임기 지금 뭐 예정대로 하면 2030년이죠. 그때까지 완공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니까 호남에서 기대감으로 강주 전남에서 특히 기대감으로 무려 67%가 진짜 2030년에 이것이 완공된다고 믿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 여론조사에서 그 무덕일보가 한길리서치와 한 조사입니다. 그 여론조사에서도 김민석이 압도적인 득표를 했죠. 이제 그 효과로 2030년까지 완공될 거라고 믿는 그 효과로 압도적인 김민석 지지를 했고 거기다가 이재명이 이번에 막판에 또 세기를 박았죠. 바로 지난 그 월요일 날 월요일부터 이 호남 지역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화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월요일 날 이재명이 갑자기 그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 삼성전자 그리고 SK 사장급까지 다 부르고 참모들을 불러서 지원하는 그 호남 반도체 지원하는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때 강주공항으로 이제 이전을 하는데 군공항도 있고 굉장히 옮기는데 3년 이상 걸린다. 그렇게 되면 2030년까지 완공이 안 되죠. 그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 사람들을 관계자들을 다 호출을 하고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 안규백까지 불러가지고 강주공항을 2028년까지 다 빼내라.
빼내라. 그리고 2030년에 완공을 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속도전을 떠나서 전격전을 펼쳐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바로 그 직후에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호남에 전폭적으로 뭐 다른 분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그 발표까지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작동을 해서 오늘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김민석이 무려 25%포인트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 서울, 경기 38%가 있고 일반 여론조사 30%가 있는데 서울, 경기도 말씀드린 대로 호남 철학면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호남 정세가 좌우를 하죠. 물론 지금 서울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어떤 조사에서는 20%대까지 추락을 했죠. 그리고 그 이재명이 김민석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신이 김민석에게도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호남에서 나온 표 차이, 무려 25%포인트 차이, 이것은 뒤집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반으로 넉넉하게 지금 그 김민석이 당선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일단은 그 예상이 되고, 일반 여론조사가 30%가 반영됐는데, 일반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권리당원 대의원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게 70%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30%가 17일 날, 월요일 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 30%가 반영이 된다고 해도 이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큰 차이로 정청래가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25% 이거는 결국 그 8분 응선, 어쩌면 9분 응선까지 김민석이 지금 올라섰다. 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 소외감을 느껴서 약간 이재명에 대한 소외감, 강주 전남에 몰빵을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느 정도 김민석이 고전을 할 거라고도 봤는데 그런 예상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강주 전남 외에 그 호남 지역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재명의 약속이 있었고, 또 강훈식도 또 김민석도 그 전북 지역 가가지고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상당히 전북도 이제 끼어들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전북에서도 지금 전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전체 그 강주 전남 전북까지 합한 것이고, 전북에서도 전북에 이 권리당원이 19만 명이나 있습니다. 19만 명이 있는데 그 전북조차도 지금 58.4 대 34, 김민석이 지금 압도적으로 여기서도 앞서는, 여기서도 24%, 그러니까 강주 전남하고 전북하고 별 차이 없이 2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원한 대로 이제 정청래 쪽은 비주류가 되고, 친무는 비주류가 되고, 유시민이 이야기했던 A그룹 좌파가 이제 밀려나고 B그룹 좌파, 뉴 이재명 이쪽이 일단 당권을 잡았다. 잡는데 거의 뭐 80 내지 90%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 이재명 정권의 당권이 어디로 갈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청래가 되면은 완전히 초반부터 이제 1년 남짓 됐는데 완전히 식물 정권이 된다. 레임덕이 올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것을 아니까 본인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한 것이죠. 대기업화를까지 비틀어가면서 지금 그 호남에 몰빵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걸 호남민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후속 조치들을 막 쏟아냈죠. 자, 그 결과가 오늘 호남에서 김민석의 25%포인트 승리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안정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김민석이 이제 당권을 거의 뭐 잡는다고 봐야 되는데, 김민석이 이 경선 기간 중에 계속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공소 취소 특검법, 공소 취소용 특검법, 이것도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검찰에 의한, 이제 검찰이 10월 달에 없어지면 공소청으로 간 그 검사들에 의한 공소 취소, 이런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할 겁니다. 초반에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점차 빠지고 있는데
더 빠지기 전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뭐 30%, 40%라도 나올 때 빨리 자기 감옥에 안 가는 장치를 해놔야 되죠. 지지율이 더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김민석 당 대표가 되면은 정강석화처럼 이것을 또 처리를 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에 민심이 완전히 이 역풍을 일으키죠. 민심의 역풍을 맞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민심 안에는 이번에 당권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친노 친문 그룹 정청래를 비롯해서 유시민은 이 공소 취소를 미친 짓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또 여기다 김호준은 양다리 걸쳤으니까 어쨌든 그 민심 역풍을 일으키는 민심 중에는 지금 좌파의 한쪽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비주류로 전락하는 그전에는 친노 친문이 좌파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좌파의 주인이 사실상 이재명이 되는 이 순간에 비주류 신세가 된 이쪽은 이재명이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김민석을 앞세워서 당연히 민심 안에 들어가겠죠. 그 우파 민심, 중도층 민심, 그리고 좌파에서 비주류가 된 친노 친문의 민심, 이것이 한꺼번에 폭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최종 결과는 내일 서울, 경기, 그리고 모레 마지막 전당대회 일반 국민 여론조사까지 다 합쳐서 발표가 되겠지만 오늘 상황으로 보면은 김민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 상태가 됐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정권이 순탄하게 굴러갈 리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8월 15일 보내드린 송국근의 혼술 지금 속보가 나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결정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됩니다. 월요일이 이제 대체 공휴일인데 월요일 저녁에 이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그때부터 라이브 송국근의 정치 소를 통해서 그동안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